안녕하세요. 영미문학문화학과 양혜린입니다. 표지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오늘 움베르토 에코의 장편소설 장미 이름에 대해 발표하려 합니다. 먼저 작가 움베르토 에코를 소개한 후 작품 및 줄거리를 소개한 다음 마지막으로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징인 메타픽션과 상호 텍스트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이탈리아 출신의 기후학자이면서 철학자, 역사학자, 미학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기호를 개념, 유형 등으로 분석 및 정리하는 여러 논문을 발간했고 논문 기호학 이론을 통해 세계적인 기호학자로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한 최초 주요 저서인 열린 작품으로 현대 미학의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 소설로는 제가 오늘 다루는 장미 이름 외에도 푸코의 진자, 전날의 섬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장미 이름은 1980년에 출판된 움베르토 에코의 첫 장편소설로 추리소설, 역사소설, 종교소설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학, 역사 등 에코의 다방면적 지식이 집대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27년 북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노수도사 아드소가 자신이 젊었을 때 스승과 함께 방문한 수도원에서 7일 동안 머물며 조사한 연쇄살인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줄거리 소개를 들어가기 전에 이 당시는 교회 혹은 수도원 중심 사회로 이단 논쟁이 극심했던 종교사회였다는 점, 그리고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으로 로마 교황청의 힘이 약화된 상황이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시대 배경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살의 수도사 아드소와 스승 윌리엄 수도사는 교황과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소형제파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두 사람이 방문하기 전 이 수도원에서는 젊은 수도사 아델모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윌리엄 수도사의 높은 추리력을 알아본 수도원장은 그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합니다. 그날 이후 수도원에서는 날마다 수도사 한 명이 사망합니다. 고전 번역을 맡은 수도사 베난티오가 돼지피가 담긴 항아리에 거꾸로 담겨 사망하고 보조사서 베렌가리오는 욕조에 빠진 익사체로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세 가지 살인사건을 조사하면서 윌리엄 수도사는 수도원의 장서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는 살인사건과 장서관이 연관되어 있음을 추리하고 그 과정에서 기호로 구성된 여러 서책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약소에서 일하던 수도사 세베리노가 갑자기 죽음을 맞고 장서관 사서 말라키아는 독살당합니다. 윌리엄 수도사는 네 사체의 손가락에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이들의 죽음이 요한 묵시록이라는 서책과 연관이 있다는 추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윌리엄 수도사는 자신의 추리가 틀렸음을 깨닫고 아드소와 함께 다른 추리에 도달하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냅니다. 아드소와 윌리엄 수도사는 그동안 추리를 통해 찾아낸 장서관 비밀공간에서 눈먼 노수도사 호르헤를 만납니다. 웃음을 해악이라고 여겼던 호르헤는 희극을 다루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체 2권에 도약을 발라놓았고 해당 서책을 읽는 수도사들은 그 독에 중독되어 사망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수도사는 그런 식으로 종교를 지키려는 호르헤야말로 진정한 악마라며 그를 비난합니다. 호르헤는 도약이 발려진 해당 서책을 찢어 입에 넣으면서 스스로 죽음을 맞으려 하고 아드소가 그런 호르헤를 막으려다 등잔불을 놓치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다른 서책에 불이 붙습니다. 그렇게 책 몇 권에서 시작된 불은 장서관 전체로 번져 결국 수도원 전체가 불에 휩싸이고 아드소와 윌리엄 수도사는 황급히 수도원 밖으로 피신해 목숨을 건지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소설 장미 이름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접두사 포스트와 모더니즘이 합성어인데 단순히 직역해 보자면 모더니즘 이후에 등장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포스트 모더니즘은 건축 양식부터 문학, 미술, 영화 등 문화 전반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정치 분야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각자의 개성, 자율성,
대중성을 강조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에는 메타픽션, 상호 텍스트성, 패러디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장미 이름에 드러난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에는 작가가 쓴 긴 서문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드소이 수기가 어떻게 책으로 출판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세기 아드소가 라틴어로 쓴 이야기는 18세기 멜크스도원에서 필사 후 각주가 추가되었고 편집본이 19세기에 불어로 번역되고 주석이 추가된 후 작가가 발견하여 이탈리아로 번역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이 적어도 4번 이상 굴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이나 실체가 필자, 편집자, 번역가, 주석자의 개입에 의해 굴절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체의 허구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메타픽션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미 이름이 보여주는 또 다른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징은 바로 상호 텍스트성입니다. 상호 텍스트성은 서로 다른 텍스트 간 존재하는 상호 유기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하나의 텍스트는 작가가 그동안 읽어온 텍스트의 영향을 받고 독자 또한 텍스트를 접할 때 그동안 자신이 읽어온 텍스트를 근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상호 텍스트성 중에 3가지만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호 텍스트성은 제목 장미 이름에 있습니다. 작가 움베르토 에코는 베네딕트 외수도승 베르나르드의 육복격 시행 장미는 오직 이름으로만 남아있을 따름이다. 우리는 적나라한 이름을 지닌다. 에서 제목을 취했다고 밝힙니다. 또한 이 제목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온 대사인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장미를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향기는 역시 마찬가지지요. 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상호 텍스트성은 등장인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수도사는 영국 바스커빌 출신인데 혹시 어디서 들어본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추리소설 바스커빌 가문의 개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윌리엄 수도사가 바스커빌 출신이라는 설정은 아서 코난 도일경의 추리소설과 상호 텍스트성을 보입니다. 또한 윌리엄 수도사와 그를 보조하는 아드소의 모습은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외에 눈먼 노수도사 호르웨이 이름은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에 큰 영향을 끼친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를 연상시키며 호르헤가 장님이라는 설정 또한 보르헤스의 실명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보르헤스와 관련하여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미로처럼 복잡한 수도원의 장소가는 보르헤스의 단편소설 바벨의 도서관과도 상호 텍스트성을 띠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상호 텍스트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입니다. 눈먼 노수도사 호르헤가 금서로 지정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제2권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권에서 비극을 다뤘으므로 제2권에서는 희극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추측 가능한 정황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모티브로 에코는 작품 속 수도원 장서관을 시약 제2권의 유일한 필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호르헤는 웃음이 엄숙하고 경건해야 하는 수도원과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제2권이 불온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믿으며 이 서책과 그 내용을 배척합니다. 시약 제2권에 대한 호르헤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르헤의 편협한 종교적 편견은 그와 윌리엄 수도사 사이 언쟁에서 잘 나타납니다. 희극에 대해 윌리엄 수도사는 희극은 보통 사람의 모자라는 면이나 악덕을 왜곡시켜 보여줌으로써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연출하지요.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을 교육적 가치가 있는 선을 지향하는 힘으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호르헤는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 서책이 인간이 이 땅의 활락격만으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해괴한 사상을 고취시킬 우려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아니 되는 사상이요. 라고 말하며 중세 철학과 대비되는 희극, 코미디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움베르토 에코의 장편소설
장미 이름과 그 속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